반갑습니다. 코인살인 유치원 박원장의 오늘의 크립토 9월 10일자 사전 영상 찍어보는데요. 어제 좀 운이 좋게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타오롱 좀 더 탈 것 같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샀습니다. 물량을 사실 좀 많이 줄였다가 지금 다시 사고 있는데 좀 수익 보고 있어요. 8,000불 조금 안 되게. 그러고 나서 팬텀도 또 늦게 진입했지만 팬텀 다시 그 트레이딩뷰 알람 설정을 울리길래 좀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. 또 어제도 얘기 들었을 거의 이제 받아온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샀는 건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준비한 내용이 나름 좀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.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내용은 요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그 금융투자세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 자료 허락받고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융투자세 개요 보면 소득세 이제 먼저 소득세로 이제 분류가 되고 우리가 과세 될 때 분류과세 할지 합산과세 할지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뭐 세금별로 다 다양한데 금융투자 어쨌든 금융소득이니까 요 소득세로 이제 들어간다. 소득세가 결국에는 아마 여기 나와 있듯이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이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해 본 거 가져와 봤습니다. 아무튼 첫 번째 그 적용 금융투자세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주식, 코인, 펀드 등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과세한다. 그 보험,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죠. 변액보험도 펀드니까 그래서 요 양도소득 이 되는 이 카테고리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. 4개월 정도 나왔죠. 여튼 주요 내용은 기존 그 증권세를 대체해서 그 수익 발생 시에만 과세한다.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폐지, 코스피 및 코스닥만 적용한다. 근데 이제 코인 시장에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으나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중과세의 이 논란이 좀 계속 있습니다. 사실 뭐 저희 우리나라 세금이 계속 뭐 이중과세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. 뭐 증여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세 요게 이제 시행되면은 코스닥에도 이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된다. 증권거래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는 코스피엔 적용 안 되고 여튼 그렇다. 연간 그 국내 증시는 5천만 원 소득까지 공제가 되고 해외 주식, 코인, 펀드는 250만 원까지 공제한다. 가상자산은 그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연간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해서 뭐 이제 그 세금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그 원래는 이제 지금 여당에서 그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잘 모르죠. 지금 시행이 곧 눈앞이라 금투세는 선진금융국에 이제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 등에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해외 사례로는 금투세 이 금융 선진금융국인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 등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금투세 도입 후에 증시에 대한 메리트 저하로 도입 시에 이제 증시 폭락 사례가 많이 있었다.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에 금투세를 철회해서 이제 네 번째로 변하는 게 원천 징수로 매매 수익의 22%를 떼갑니다. 원천 징수로 떼가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계좌는 점점 깡통이 돼가요. 거래를 하면 할수록. 이게 즉시 떼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증권거래세처럼 뭐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떼갑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금융소득 100만 원 이상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한다. 그 이제 직장인들 보면은 연말정산 원래 아까 이제 처음에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금융소득이 1인 직장인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. 분리과세가 돼서 이 그 분리과세 요율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. 근데 그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과세라서 그 이자소득 플러스 이제 배당 뭐 거래까지도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서 14%까지만 이제 되는 건데 금융소득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발생 시 그 피부양자로 이제 등록이 돼서 가족들이 이제 연에 100만 원 이상 인적공제가 되는데 내가 이제 100만 원 이상이라도 그 주식이나 이런 걸로 소득이 생기면 이 연말정산 100만 원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러면 1인당 내 피부양자 아래로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1인당 1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배당소득세, 금투세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이제 배당소득세가 49.5%입니다. 최고세율을 내는 거죠. 소득세에서. 근데 이제 변경 시에 금투세 27.5%로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절 이상 감세가 됩니다.
그래서 이게 굉장히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미친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 사모펀드 소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위 계층, 하이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. 왜냐면 투자자의 명단을 밝힐 필요가 없어서 회원들이나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비자금 형식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이 배당을 받는 요 사람들도 증세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웃긴 포인트예요. 그 일반인들은 따로 이제 매매도 하고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 펀드 맡기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. 다 펀드 수수료라든지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직접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는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 수익의 22%를 직접 떼가지만 배당 소득세로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이 배당 소득세로 받으시는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여야 상관없이 이걸 기를 쓰고 통과를 시켜보려고 하는 건데 말이 사실 금융투자세로 인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지만 가장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은 제가 봤을 때 이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입니다. 원래 1억이었는데 21년에 이제 변경이 돼서 3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3억이면은 일반 선인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. 일반적으로 요 사모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일반 서민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. 최소 이제 중산층 이상인데 중산층 이상은 사모펀드 하지 않습니다. 저도 이제 중산층 집에 하여튼 태어났고 거의 이제 직접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으로 좀 뭔가를 해서 하지 사모펀드에 직접 이걸 이만큼의 현금을 투자한다? 말이 안 됩니다. 일반 서민들 거의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여윳돈이 많이 있는 사람 미국이나 영국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0억 이상 들거든요.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사모펀드까지 이제 그 자기네 자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수익을 보는 스타일이지 일반 서민들이 사모펀드에 3억씩이나 넣는다?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액들이 사실상 감세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.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져온 게 우리 크립토 코인러 기준 영향과 일반인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정치인 기준으로 이제 좀 나눠봤는데 코인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단 시행되면 코인 소득은 전부 과세가 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는 원천징수라서 수익이 나면 바로 22% 떼가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나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당해도 혹시 거래를 많이 했으면 환급 시점에 어느 정도 조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코인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개인 사업자나 이런 게 직장인 이나 이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상 소득 내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. 그러면 이제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이제 부양자가 아니면 인적공제에서 연말정산공제에서 할인분을 못 받고 건강보험을 따로 적용받습니다. 그래서 그렇고 일반인 편을 얘기하면 보통 이제 코인 주식 많이 하죠. 근데 코인으로는 똑같이 거래할 때마다 수익이 나면 22%씩 떼가니까 기분이 기본적으로 매우 나쁩니다. 짜증나고. 그리고 세금 정산할 게 더 늘어요, 연말정산은. 그래서 시간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. 하지만 장점, 환급 신청만 잘 해두면 금투세 정산되는 날 내 돈이 들어오는 건데도 이 13일의 월급처럼 보너스가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수익이 만약에 내 아래 있는 자녀나 아내가 많이 뭐 코인을 조금 잘해서 수익이 발생한다. 그럼 건강보험도 따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코인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도 일반인은 사실상 증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자들 기준으로 하면 금투세 시행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적 공제니 원천 징수니 이런 거 어차피 신경 안 쓸 거예요. 세무사들 시켜서 다 계산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 안 할 겁니다.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투세가 무조건 시행되어야 합니다.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이용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절세가 가능합니다, 이거.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산가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게 무조건 절세입니다, 이게. 진짜 압도적으로 절세가 되고, 그리고 그냥 이미 시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. 여튼 이제 오늘 좀 금투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저희 집도 일반 중산층까지는 무조건 증세가 되는 형식인데 이 허들을 계속 끊어내는 이 사다리를 계속 끊어내는 것들만 계속하고 있어요. 제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잘못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